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 뉴스 조작 왜곡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했던 2010년 12월 2일 도쿄신문 보도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한반도에는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연평도 사건이었죠.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시무시했죠. 자,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11월 23일 오전 9시 북한은 최고사령부 담화문을 통해서 연평도에서 진행하기로 된 한국의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감행한다면 혁명무장력은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자, 한국군은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180발의 대포를 연평도에 발사를 하고 한국군도 80발의 대응 사격을 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남북전쟁 중단 이후 처음으로 2시간 반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피해는 알 수가 없지만 한국군은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한국군이 자주포와 연평도 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분개한 한국군은 12월 20일 다 하지 못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북한이 다시 공격을 하는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육해 공군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12월 2일 바다 건너 일본의 한 언론에서 북한 연내 경기도 추가 타격이라는 엄청난 보도가 나옵니다. 12월 2일자 조간 도쿄신문은 북한이 새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1년 새해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경기도 한국 북서부를 목표로 새로운 폭격을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제시하는 엄청난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출처는 북한에 있는 군사 고위 간부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극우 보수지는 물론이고 일부 진보 언론사까지 가세하여 온갖 시나리오들이 터져 나왔죠. 매일 TV와 신문에는 군사 전문가, 대북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타격 지점이 인천공항이라느니 김포공항이라거니 북한이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는 경기도 북부일 수도 있다느니 파주시 또는 인천 강화군일 가능성이 높다느니 이렇게 말하면서 긴장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다 정부와 군부는 연일 전방지역의 민간인 철수 검토, 주민 대피, 철저한 응징, 타격 원점 초토화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전시 상황을 가상해서 전국 동시 특별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결국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 자신이 회고록 임무를 통해서 연평도 사건 당시 한국이 보복을 계획했고 보복 계획에는 공중 공격과 포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은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는 회고록에서 미국은 한국 군부의 보복 계획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리고 그 자신이면 당시 국방장관이었었죠. 그 다음에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까지 며칠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일본 언론이 보도가 모든 긴장 상황이 근본 원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오보가 당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남과 북 8천만 결여와 온 세상을 전쟁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그
도쿄신문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정정 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김정은 가짜 사망설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가짜 북한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돈으로 계산하면 실로 엄청납니다. 가짜 북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돈을 벌겠지만 우리가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의 이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미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가서도 이런 공포와 불안을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돈벌이를 시켜주자고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제안을 드렸던 가짜 북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나 언론사에게 유럽처럼 650억씩 벌금을 매기거나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2010년 12월 2일 도쿄신문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붕괴를 가상한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관한 실체에 대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